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인 백해 문명이자 신선도인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벽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66회는 고려의 통일과 찬란한 문화입니다. 최근에 세계 역사의 소식을 보면은 일제 식민사학이 한국에서 판을 치고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단대공정 등이 세계 제2강국의 힘을 뒷받침으로 해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는 물론 백제, 신라, 고려까지 중국의 지방정부로 편입시키려는 그러한 음흉한 음모가 공경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의 한 소식은 세계의 4대 문명, 황하 문명, 나일강 문명, 유프라테스 문명, 인다스 문명, 이거와 함께 고조선 문명을 세계 5대 문명의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아주 훌륭한 낭보가 있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은 AD 915년에 개경에다가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남신라 북발해의 남북국 시대에서 끝에 가면은 후삼국이라고 해가지고 궁예의 후고구려, 현원의 후백제, 그리고 후기신라, 경순왕, 이런 분들이 나라를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후삼국과 함께 발해까지 네 나라를 종합적으로 통일해서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산고수려, 산이 높고 물이 수려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세계적으로 코리아로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고려가 고구려의 뒤를 이어서 한반도와 만주걸판에 영토를 가진 통일 국가를 만들고 훌륭한 문화를 창조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송화강, 요하는 물론 홍산, 발해연안 지방의 문명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우화량의 문화로 박달국의 문화입니다. 곰저가 그렇게 발굴되기도 하고, 또 하다점 상하층 문화가 단근조선의 문화로 여러 가지 유물력이 많은데, 그러한 문명들이 세계
5대 문명의 하나가 된 것인데 사실은 세계 4대 문명을 이끄는 발케 문명, 발케 문명사로죠. 발케 문명이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세월이 흐르면은 세계 최초의 문명인 발케 문명이 있고 우리 민족 중심이죠. 그 다음에 세계 4대 문명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물의 흐름이 있었다. 이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나 또는 단대공정 말고도 중국의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이 중국의 한족이다 그럽니다. 서한의 낙랑군의 그런 망족이 우리나라로 와서 고려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역사서인 자치통감이나 고려도공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억지 주장이 이제 사라질 때가 되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우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정책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민족 통일 융화책입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후기, 신라, 발해 이런 여러 제나라를 통일할 뿐 아니라 그 각 지역을 맡고 있는 호족들을 다 통일해서 그 호족의 딸들을 왕비로 맞이해서 그 왕건은 20여 명의 왕비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한반도와 만주벌판에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일해서 융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서 그 개성의 그 예성강의 경난도를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그 해상 활동이 뻗어나가면서 무역이 증가하도록 애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불교 승상 정책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불교를 받아들였고 특히 신라는 불교가 그렇게 찬란해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화백제도와 외교력으로 해서 남반부를 통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신라의 불교를 다 받아들여서 찬란한 불교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도 많이 발달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의국사죠. 그 밖에 화엄정, 천태종, 정토종 이러한 여러 종이 발달해서 보조 진울스님, 태고 보우스님 이런 분을 비롯해서 많은 그 왕사와 국사가 나왔고 특히 승보사찰 순천 송광사에 가면은 고려의 국사 18분을 모시고 있을 정도로 불교가 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진 정책입니다. 수도를 개성에다 세우고 황제라고 해서 황도라고 했지만 한반도 북부나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퍼쳐가기 위해서 개성에다가 서경을 두어서 왕건 태조가 왕족인 왕신령을 보내가지고 직할 도시를 했고 나중에 그런 것이 시원해지지 못하자 우리나라 2000년 역사에
최대 사건이라고 하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생기가 됩니다. 어쨌거나 고려의 영토는 한반도와 압록강을 넘어선 옛날의 압록강인 요하까지 거기에 천리장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거란과의 싸움에서 서희 장군이 작전상이나 외교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특히 그 천리장성 이쪽 요하 동쪽에 강동 육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동북 쪽에 있는 여진족을 또 잘 구슬르고 싸워서 이겨서 윤관 장군이 함경북도를 포함한 그 만주와 연해주 쪽으로 해서 윤관 구성을 쌓아서 영토가 그 고구려 때만큼은 조금 못할지 몰라도 굉장히 큰 영토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건 태조의 그러한 가르침은 박수리가 지은 후녀 10조로 해서 후세의 그런 민족을 다스려 나가는데 깊은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체제는 4대 광종 때 좀 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는데 노비 안건법을 세우고 또 후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을 잘 귀화시켜서 과거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국가의 통치 체제에 부정 부패가 없게 했고 또 문무백관의 광복제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복을 색깔 다르게 해서 입혀서 그 질서 개념을 넣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종 때는 많은 사찰을 짓는데 특히 충청도 은진에 관촉사를 세워서 미륵불을 모시고 홍화사, 사은사 등 많은 그러한 사찰을 지었으며 제이보라는 그러한 구휼기관, 사회복지기관이죠. 노숙자라든지 환가고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먹고 살게 하는 제이보를 세워서 국가의 기본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란과 여진, 송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튼튼히 해 나가서 그때의 최초의 고려의 국사로 해거 스님이 임명이 됐고 왕사로는 큰문 스님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이 성종 임금입니다. 성종 임금 때에 가서 비로소 중앙 집권제도가 성립이 돼서 삼성 6부의 중앙행정조직체제가 섰습니다. 삼성 6부의 귀족체제가 성립이 된 거지요. 삼성은 중서성, 문화성, 상사성이고 그 다음에 6부는 이부, 호예, 병형, 공 이렇게 6부의 추대인데 이것은 조선 왕조로 올 때까지도 삼정성 육반서 제도로 옮겨가게 되고 지방에는 12목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은 직할 시장이나 도지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안보를 위해서는 세조 왕건 때부터 광군사라는 그러한 사령부를 설치해서 37만 명을 그렇게 병력으로 확보하게 했으며 무인들을 많이 잘 대우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빚은 이후로 그 무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려가 혼란을 많이 겪었죠. 그러면서 농민항쟁 운동도 일어나고 또 민중해방 운동으로 노비였던 망소위도 난을 일으키고 또 만정이라는 노비도 그런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국가를 뒤집어 엎고자 하는 그러한 난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고려는 그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 체제나 외교, 무역 이런 거 말고도 중요한 것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맞이하니까 찬란한 문화가 꽃피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불교가 융성해서 여러 가지로 불교 문화가 꽃피웠고 또 하나는 도자기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중국인들조차 우리나라의 고려 청자가 세계 제1의 도자기다 할 정도로 고려 청자가 발달했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되지만 인쇄 문화가 발달해서 그 목활자로 만든 지금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을 세웠죠. 그게 그 판본이 82,258 판자인데 이러한 목판 활자만 발달된 게 아니고 그 위에 금속 활자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2000년 내에 세계 문화의 제일 큰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1455년 금속 활자로 42행 성서가 발견된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78년 앞서서 우리나라에 직지 신체 요절이 나왔다 하는 거고 최근에는 그보다 앞서서 한 400년 전에 금속 활자가 나왔다. 이런 주장과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우리가 보자면은 여기에 이 고려 청자가 있고 또 무섭사 무량수염도 있고 또 세계적으로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고려불화 관세음보살상이죠. 이러한 찬란한 문화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고려 청자는 우선 색깔이 다른 나라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젓갈색 이런 것도 물론 그렇지만 비치색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고
또 특갈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모양, 병, 항아리, 주전자, 향로, 화분, 또 거기에다 봉황이나 거북이, 용 같은 걸 그리는데 그 모양, 색깔이 그렇게 뛰어나서 청자의 자기가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대단한 그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불교 문화로 탈만대장경은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보이던 그 수월관음도, 고려불화, 이건 세계에 둘도 없는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 얘기하자면 목판본으로 한 탈만대장경 말고 금석활자본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뉴욕타임스가 본 세계의 2000년 내 최대 사건이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본으로 42행 성서를 발행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최초로 서기 2234년에 최윤이라는 분이 고금 상정 예문을 찾아내서 구텐베르그의 그러한 인쇄물보다 200여 년이 앞섰다 그러는데, 그 기록은 있는데 실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파리의 도서관에 근무했던 우리나라의 박병선 선생님이 그 직지 신체 요절을 찾아내 가지고, 그게 1972년인데 1377년 고려 우왕 때 충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했다는 걸 찾아내 가지고, 그것이 구텐베르그보다 78년 앞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본 인쇄가 일본과 몽고의 원나라를 통해서 아라비아로 가고, 아라비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 구텐베르그가 그것을 배워가지고 42행 성서를 금속활자로 처음 발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그런 금속활자 관련 연구에 대해서는 문화재에 대해서 또 금속활자본에서 권위자인 박상국 교수님이 보물 2호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목판으로 잘못 알렸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문종 30년 서기 1076년 남명찬 그 화상에 그러한 증도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조 해능대사의 제자인 영가 현각 스님이 그 깨달음을 칠원절구로 그렇게 표시한 것인데, 그것을 320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박상국 교수에 의해서 얘기하면 이것이 목판물이 아니라 금속 활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면 남명 화상 증도가가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면은 구텐베르그보다 약 400년이 앞선 이러한 인쇄 문화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위대하게 앞서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후고구려 후백제 후기신라 발해를 통일한 왕건의 고려, 코리아의 통일과 고려의 찬란한 문화를 알아봤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